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비루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초특급 방역 조치들을 취하고 이곳 단동 신구 지역은 지금은 이렇게 황량한 도로만 가득한 유령 도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고성풍이래요? 전 한국에 사는데 요즘 경제 상황은 어떻지? 빨라요. 뭐 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북한 관련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지독한 코로나 팬데믹 공포에 휩싸이면서 서로 국경을 걸어 잠궜습니다. 일상을 회복해가는 지금까지도 북한은 국경을 걸어 잠근 채 국경 봉쇄를 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경 폐쇄로 북한의 경제난은 굉장히 심각해진 수준이고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중국 단둥 역시 유령 도시로 변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장을 다녀온 이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태영 기자, 직접 중국과 북한 그 국경 지역을 다녀왔는데 당시 갔다 왔더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3년이 넘는 봉쇄 기간이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네. 직접 도착하다 보니까 도착해서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일단은 저는 5년 전에도 단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풍경이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왜냐 하고 보니까 북한하고 이제 단둥, 그러니까 신의주랑 단둥 같은 경우는 교역의 이제 70% 이상을 이제 차지할 정도로 이 상호 의존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데 지금 인적 교류 그리고 물적 교류 이런 게 모두 다 끊기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방문했던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거리에는 지나다니는 차량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축이었어요. 네. 근데 입주율이 그 주민들 말에 따르면은 20%를 살짝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가 되지 않아서 뭐 페인트는 떨어져 나가고 네. 1층 상가는 비어 있고 그다음에 지나다니는 차량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유령 도시 같다, 황량하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유령 도시가 따로 없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고 왔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현지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민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국 현지 가이드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江边的房子都好一点，为什么呢？因为做给朝鲜看。为什么要做给朝鲜看呢？因为朝鲜国家比较穷。金三胖的姑父张承泽签了字同意中国建的桥，中国后来就建了。但是大家都知道，这个桥建好以后，张承泽死了，金三胖不是把他弄死了吗？ 자, 국경을 풀어주지 않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찐산팡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그 찐이 한국말로 하면 이제 김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싸는 세 번째라는 뜻이고요. 팡은 이제 뚱보할 때, 팡스할 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씨 가문의 세 번째 뚱보라는 뜻인데요. 네. 이게 중국에서 상당히 자주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저도 온라인상에서는 본 적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들은 건 처음이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북한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북한과 사이가 좋을 것 같은 지역에서 이런 김정은을 비하하는 말을 들으니까 좀 상당히 의아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단둥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또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맞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특히 이제 김정은이 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을 하고 난 이후에 네. 그 단둥의 경기가 특히 안 좋아졌습니다. 아. 예전에는 서로 이제 경제 협력도 많이 하고 이제 서로 개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에 단둥의 경제가 안 좋아졌다. 그 이후로 이제 찐산팡. 찐산팡. 네, 김정은을 김신의 좀- 셋째 돼지, 맞습니다. 뚱보 이렇게 네.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실제로 사용하는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경 봉쇄로 중국에 발이 묶인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화벌이 근로자들 뭐 이런 사람도 꽤 있을 것 같고 아마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반응, 인식이 어땠습니까?
네, 저도 이제 과거에 방문했을 때는 네. 사실 이제 북한 종업원들이랑 이제 간단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적대적이진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중국어를 쓰면서 들어갔을 때는 네. 제가 중국 손님인 줄 알고 자리를 안내하고 뭐 주문도 받고 다 하다가 네. 이제 중간에 제가 한국인인 거를 밝히자 이제 태도가 돌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되게 좀 당황할 정도로 이미 주문이 들어가서 메뉴가 준비 중인 과정에서도 중간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주문을 하고 나서도. 네, 그 한 푼의 외화벌이도 또 아쉬운 북한이 그러니까요. 예. 그 주문 중에 이게 조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을까. 북한 당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말아라라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총 한 3곳 넘게 방문을 했는데 다들 똑같이 봉사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북한 식당을 3군데를 방문했는데 셋 다 똑같았습니까? 네, 봉사하지 않습니다, 복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손님을 다 쫓아낸 거 보니까 네. 특히나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많이 안 좋고 경색돼 있는 만큼 모든 종업원들에게 한국인을 어떻게 상대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태영 기자가 다녀온 3군데 식당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입니다. 2016년 특히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었던 북한 유경 식당. 여기를 방문했을 때 과연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你是朝鲜人？我是朝鲜人。你是韩国人吗？对，我是韩国人。你们都是韩国人吗？这里韩国人不能进来吗？不能进来。这是你们封锁在死的，为什么？是为什么？有原因吗？不用再问了。封杀在死的，你要大概是这个原因。 지금 저 유경 식당에서 조리를 준비하던 중에 나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네, 유경 식당은 아닌 다른 북한 식당이긴 했는데 대부분 비슷한 태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어떤 선호도는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자랑스러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단둥에 굉장히 유명한 고급 백화점이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명품이 즐비할 정도로 이 굉장히 부유한 북한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북한 고객들의 그 단연 한국 제품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네. 이 한국의 특히나 어떤 걸 좋아했습니까? 그 한국의 모 아웃도어 브랜드와 또 한국의 모 스포츠 브랜드 그리고 네. 특히나 가장 이 관심을 갖는 거는 한국의 화장품. 화장품. 네, 제가 이제 방문했을 당시에 네. 제가 아는 이제 북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 네. 가지 세트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화장품 세트 가격이 한 5, 60만 원이 될 정도로 상당히 고가였고요. 네. 또 이제 북한에 가져가도 문제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준비했다는 듯이 이제 한글을 제거해주는 서비스를 해드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매뉴얼이 다 있군요. 네, 그러니까 그 북한 내에서 한국 제품을 사용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네. 이 중국 백화점 내에서도 북한 고객들에게 맞춰가지고 한글 제거하는 이 서비스를 당연하게 이제 바로 자연스럽게 준비해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것도 뭐 K 뷰티의 위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영 기자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중국 단체 관광에 합류를 했고 그래서 중국 사람을 사실 위장하고 이제 취재에 들어간 거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근접한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접근을 했던 겁니까? 네, 그 북한 땅과 거리는 이제 압록강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중간에서 그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압록강으로 최대한 근접해서 북한 땅과 최대 가까웠던 곳이 한 50m 안 되게. 50m까지 접근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뭐 소리를 치면은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좀 가까웠었는데. 네.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저희가 북한 그 중국 단체 관광에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중국인인 걸 알고 이제 북한에서도 별로 경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북한 뭐 공연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그 압록강 위에도 하중도라고 해서 섬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느 것은 북한 거고 어느 것은 중국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뭐 북한에서 소유하고 있는 섬까지도 단체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방문하고 네, 그런 경험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더 취재 내용에 좀 깊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주변에 이제 국경지대다 보니까 북한 수비대원들과도 마주치기도 했다고 했는데 자
취재진들에게 욕설까지 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화면 보겠습니다. 저기요. 들리세요? 식사하셨어요? 뭐 하고 있어요? 네. 농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국경 지역이라서 그런지 뭐 상당히 뭐 욕설하고 민감하게 군인들이 반응을 하는군요. 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5년 전에도 단둥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때 당시에도 북한 군인을 마주쳤었는데 네. 그때를 뭐 대답을 해주지는 않았었지만 뭐 취재진이 뭐 던지는 어떤 뭐 취재진과 어느 정도의 교류도 있었고 음식도 이제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놀랐던 게 저는 단순히 조금 호의적으로 말을 걸었을 뿐인데 바로 좀 욕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경계가 좀 심하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지침을 받아서 이 남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인상을 받았고요. 특히나 좀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는 저도 뭐 다른 취재에서도 좀 상당히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신기했었는데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지금 코로나 봉쇄와 그리고 식량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협을 받았던 순간들은 없었어요, 혹시? 위협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20m 떨어진 거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책 2개를 사이에 두고 총을 든 북한 군인하고 이제 마주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거기에다 이제 욕설까지 듣고 이제 북한 군인들의 숫자는 4-5명 정도 됐었고요. 총까지 좀 들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중국 국경에 있다 보니까 네. 북한 측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북한 주민들도 아마 모습을 봤을 것 같은데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네, 그 일반 농촌 지역들의 풍경도 많이 봤는데요. 그 여전히 농사할 때 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모내기철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모내기철을 이제 모내기 전투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내기에 합류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트랙터 같은 것들도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네. 물론 있기는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모내기를 하거나 아니면 밭을 매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이 주민들을 동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얼핏 지금 영상에 쓱 지나갔는데 거의 허허벌판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논밭이라고 지금 촬영해 온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땅 대부분이 이제 산지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저렇게 산에 있는 나무를 베서 경작지로 만들어서 경작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뭐 지난달에 다녀오신 거죠? 지난달에? 네. 지난달에 가서 뭐 느낀 소외라든지 여러 가지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 많은 걸 느꼈을 텐데 뭐 가장 크게 인상 남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상당히 북한이 내부적으로 힘들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지금 수출과 수입이 다 막혀 있고 지금 각국으로부터 인도적인 지원도 막힌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은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의 체제를 좀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식량이 장마당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식량난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어려워하는 좀 모습들을 보면서 네. 어느 정도 인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 봉쇄 전 세계적으로 이미 봉쇄는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북한은 국경을 풀지 않고 있는데 이걸 지금 체제 유지 수단으로 쓰인다 이렇게 이태영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참 그 현실이 좀 안타깝다라는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얘기를 좀 잘 들어봤습니다. 이태영 기자 취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